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몬테카를로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몬테카를로 메소드, 간단히는 MC라고 부르는데요. 몬테카를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몬테카를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몬테카를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사용해서 특정한 수칙 결과를 얻어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파이라는 값을 정확한 수치로 얻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샘플을 이용해서 이 파이라는 값을 근사치로 얻고 싶은 건데요.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좌표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2인 그런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서클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클은 반지름이 1인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지름이 1인 1의 면적이 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저희가 파이라고 하고, 이것은 3.1415 이런 식으로 나가죠. 3.14159 이 값을 근사치로 랜덤 샘플링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만약에 가로 세로가 2인 이 박스 안에 랜덤하게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 중에서 몇 개는 이 빨간색 원의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그 밖에 있겠죠. 평균적으로 점을 찍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3개 정도가 안에 있고 하나 정도가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박스의 면적이 4이고 이 빨간색 면적 안으로 지금 4개 중에서 3개가 들어갔으니까 대략 4개의 점만 찍었을 때는 파이가 3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점을 40개를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빨간색 안으로 31개의 점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파이를 3.1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400개의 점을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 안으로 점이 314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 파이를 3.14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을 점점 많이 찍게 되면 원 안에 있는 점들과 밖에 있는 점들의 비율을 잘 따졌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 파이 값으로 점점 수렴을 하게 되겠죠. 여기 밑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3만 개의 점을 찍어 봤더니 파이를 근사치로 계산하기 위해서 따져봤더니 이 경우에는 3.1524가 나왔네요. 그래서 3.1415와 상당히 근사한 값을 얻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이라는 것을 직접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 샘플링을 이용해서 그 숫자를 카운트해서 이 파이라는 것을 근사치로 추측해 가는 방법, 이것을 몬테카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은 다 몬테카를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밸류 펑션 값들을 직접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들을 가지고 업데이트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몬테카를로 MC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테이블로 업데이팅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몬테카를로 메소드 뿐만 아니라 모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테이블로 업데이팅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테이블이죠. 이것을 간단히 저희가 Q 테이블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업데이팅 메소드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기 때문에 모델 프리가 된다고 했죠. 이제 이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팔러시 이터레이션과는 다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것은 제너럴라이즈드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기본적으로 GPI, 제너럴라이즈드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다른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차이점은 이 뒤에 있는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드로 샘플을 얻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몬테카를로 메소드만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피소드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태스크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이 태스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한 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종류의 모델을 에피소드 태스크라고 하고,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저희가 컨티너스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리턴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컨티너스 태스크에 맞지 않고 에피소딕 태스크에 맞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맞춰져야만이 거기서 저희가 디스카운티드 토탈 리워드인 그 리턴 값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딕 GPI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브먼트가 있는데, 이것을 반복을 하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스테이트이 있으면은 이것이 터미널 스테이트, 마지막이죠. 터미널 스테이트 올 때까지 하나의 샘플을 저희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이용한 백업인데 스텝이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멀티 스텝 백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에서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당연히 Q 펑션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rue Q 펑션이 있다면은 이것을 estimation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플실론 그리디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플실론 그리디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실제로 샘플로 주어진 이 에피소드의 전체 트라젝토리,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간 그런 전체 트라젝토리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매번 주어지는 그 싱글 에피소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 샘플로 주어진 이 에피소드마다 저희가 이 리턴 값들을 얻겠죠? 그러면은 이 리턴 값들의 실제로는 익스펙테이션이 정확히 Q 밸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익스펙테이션보다는 에버리지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실제로 몬테카를로 뿐만 아니라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같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안에 스테이트의 개수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얻어지는 그 스테이트들은 그 샘플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 전체 스페이스에서 일부만 차지할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바둑 게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둑 게임은 가로 세로가 19칸, 19칸입니다. 그리고 매 칸마다 흰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검은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3에 19 곱하기 19승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인데 총 스테이트의 개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바둑 게임을 할 때에는 이 많은 종류의 스테이트 중에서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실제 바둑을 두면서 나오는 그런 스테이트의 모양은 점 모양 일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은 저희는 모든 스테이트를 다 고려해서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낭비가 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밸류 펑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강화학습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샘플로 나오는 셋 액션 페어에 대해서만 밸류 펑션 값들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페이스가 아닌, 그죠? 실제 샘플로 나오는 스몰 서브셋에 대해서만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업데이트하고 나머지는 제가 무시를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스테이트들은 무시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몬테카를로뿐만 아니라 강화학습의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강화학습 안에서 특별히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아주 큰 장점인데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몬테카를로의 아주 좋은 장점이 되는데요. 이 몬테카를로는 마코프 프로퍼티가 어느 정도 깨져도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몬테카를로는 이 모델 자체가 마코프 프로퍼티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성능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기 부트스트래핑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밑에 부트스트래핑 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Q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리턴 값을 사용하는 방법과 immediate reward와 next set action 페어에서의 Q 밸류 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GT라는 리턴 값은 true value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데이터로 얻어진 값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 Q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Q 값은 true value가 아니라 estimation이죠. 이 state action pair의 실제 true Q 값에 대한 estimation으로 제가 large Q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estimate이 됩니다. 근사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Q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 여기 실제 true value는 return을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또 다른 estimate을 사용해서 이것을 업데이트 하겠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트스트래핑은 저희가 이 Q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 여기 next state action pair에 대한 이 Q 값의 estimation이나 아니면 그 후에 있는 또 다른 에스티메이션을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티메이션이 아닌 여기 true value,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부트스트래핑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몬테카를로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부트스트래핑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뭐죠? 지금 next state action pair를 가지고 현재 state action pair 값에 Q 밸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마코프 프로퍼티는 뭔가요? 현재 스테이트이 next state에 영향을 줄 때 과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past state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present state만 next state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템포럴 디퍼런스는 이 바로 넥스트 스테이트만 저희가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는 현재 스테이트만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이 더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코프 프로퍼티가 잘 적용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템포럴 디퍼런스, 즉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스테이트 가지고 지금 이 스테이트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Q 값을 에스티메이션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으면 현재 스테이트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은 실제로 마코프 프로퍼티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몬테카를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죠. 이 말은 무엇이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이 Q 값을 업데이트할 때 넥스트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오는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리워드 값들을 다 토탈 썸한 리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현재 스테이트이 넥스트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약간의 오차가 생겨도 게임이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진행해서 얻은 결과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몬테카를로는 밸류 펑션 값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 바로 다음에 오는 넥스트 스테이트의 밸류 에스티메이트를 기본으로 하지 않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것은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몬테카를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넥스트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스테이트,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 리턴 값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 동안에 마코프 프로퍼티가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 안에 있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저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밸류에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는 샘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한다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몬테카를로 프레딕션,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같이 쓸 텐데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의 목적은 뭐죠? 현재까지 얻어진 커런 팔러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커런 팔러시 안에서 저희가 실제 인바이러먼트에서 경험을 한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엔타이어 에피소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true q value 펑션 값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근사치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의 전체 트라젝토리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는 마지막 터미널 스텝을 말합니다. 몬테카를로는 에피소드 태스크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게임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중간에 T스텝에서의 스테이트와 또 액션 페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여기 T스텝에서 얻어지는 리워드 T 플러스 1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리워드들이 얻어질 텐데 RT 플러스 1부터 RT 플러스 2에서부터 R 라지 T까지, 그리고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했습니다. 이것들의 썸을 제가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리턴 값을 토대로 해서 Q 펑션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true Q value 펑션 값은 각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과 그 액션 페어가 present state라고 할 때 그 present state에서 얻어지는 이 리턴들 있죠? 이 리턴들의 expectation을 계산한 값이 실제 Q 펑션 값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샘플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expectation을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는 empirical mean return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expected retur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empirical이란 말은 샘플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mean retur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저희가 얻은 이 리턴들 값에 그냥 평균을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피소드에서 샘플로 리턴 값들을 계속 얻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턴 값들을 저희가 n개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n개를 전부 썸을 할 거예요. 샘플로 얻어진 이 리턴 값 n개를 다 썸을 한 다음에 나중에 n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min retur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각 state action 페어마다 이 값들을 제가 찾는 거잖아요. 각 페어, state action 페어마다 이 average return, min return을 취할 텐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visit과 every visi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에 대한 트라젝토리를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S1부터 SM까지가 있고 이것은 각각 스테이트의 종류를 말합니다. 또 액션의 종류도 A1부터 이런 식으로 A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 이 스테이트이 S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한 액션이 A3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숫자들은 타임 스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숫자들은 스테이트의 종류, 액션의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S4란 스테이트과 A3란 액션 페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또 한 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지금 S4란 스테이트과 A3라는 액션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리턴 값이 있겠죠. 이걸 G0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 값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G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4, A3라는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G0라는 리턴 값과 G3라는 두 개의 리턴 값을 지금 현재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나온 이것만 사용하고 이것은 버릴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first visit과 every visi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값을 estimate 할 때 first visit은 여기 처음 나온 타임 스텝에서만 이때 방문한 여기 state 있죠? 이 state과 또 이때 취한 이 액션, 이 액션에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every visit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번 그 스테이트과 액션 페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거 둘 다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first visit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 나올 때만 그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every visit은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도 그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그때 나온 이 리턴 값들을 계속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계속 누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first visit이건 every visit이건 관계없이 이 특정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이 리턴 값들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럼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을 내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increment coun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를 방문을 해서 이 액션을 취한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카운트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턴 값들을 전부 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턴이 얻어질 때마다 이 값들을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리턴 값을 다 더한 후에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이 평균 리턴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이 Q-value estimate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을 empirical mean return이라고 합니다. 실제 트랜지션 프로베이티를 가지고 정확한 값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샘플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밑에 설명처럼 만약에 이 리턴 값들이 IID를 다 만족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계속 늘려서 결국은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도달하는 횟수가 거의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Law of Large Number 있죠?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Q value estimate은 결국은 true Q value 값 있죠? 이 값으로 컨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동일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 안에서의 그 리턴 값들이 샘플로 나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샘플이 나오는 횟수를 카운트하는 이 변수와 그리고 이 리턴 값들을 다 썸을 한 이것을 항상 기록하고 있어야만이 이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민 평균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인크리멘탈 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크리멘탈 민이라는 방법을 잠시 볼 텐데요. 여기 일반적인 시퀀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k항까지 xk가 되겠네요. x1부터 xk항까지의 평균을, 전체가 아니라 k항까지의 평균이니까 파셜 민이죠. 이 파셜 민을 저희가 뮤k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인크리멘탈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뮤k를 잘 보시면 이것은 x1부터 xk까지의 이 값들을 썸을 한 후에 k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텀 하나만 빼겠습니다. 지금 여기 값을 k-1로 나눠준 것이 뮤 k-1이기 때문에 k-1를 양쪽에 곱해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풀어주면은 여기 뮤 k-1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장 최근인 xk와 여기서 뮤 k-1을 뺀 값에다가 k로 나눠줘서 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뮤 k는 바로 전까지 계산해서 얻었던 이 파셜민 뮤 k-1에다가 이 부분만 따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또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전체에 썸을 한 s라는 변수가 없이도 이 파셜 썸을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써서 이 Q value estimate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크리멘탈 몬테카를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인크리멘탈하게 Q value estimate을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여기 현재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턴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먼저는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여기를 방문한 횟수를 카운트하는 이 n 값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리턴이 더하기 직전 값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여기 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인 G2에다가 이전까지의 민 리턴 이것을 빼준 후에 이 횟수를 이렇게 나누어줘서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면은 이것이 실제 민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인크리멘탈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정확히 민 리턴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값을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최근에 얻어진 이 리턴 값이 여기 Q value estimate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손해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에이전트는 조금 더 똑똑해지고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얻어낼 거예요. 왜냐면 팔로시가 더 좋아지니까요. 그럼 그때 얻어진 리턴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방식대로 한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리턴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 인크리멘탈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컨스탄트 알파 몬테카를로 팔로시 이밸류에이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이 값을 그냥 알파로 상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를 제가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민 리턴하고는 다른 값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는 정확히 이 민 리턴 값을 계산했는데
이건 지금 그것과 다른 값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인크리멘트 카운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 장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학습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 에이전트는 점점 똑똑해질 거예요. 그 말은 이 최근에 얻어진 이 리턴 값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에 얻은 리턴 값도 일정 비율로 업데이트에 참여를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작아진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얻어진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은 이것은 non-stationary problem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팔러시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가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non-IID가 되는 거죠. IID를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IID에서 특별히 여기 인디펜던트 말고 이 뒤에 있는 Identically Distributed는 보면은 이건 주사위 던질 때 예를 들면 같은 동조로 계속 던져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이전트는 같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 Identically Distributed다는 이 성질은 엄밀히 따지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알파로 탕수값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식을 변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이 부분만 살펴보면은 지금 이 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텀이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전에 나왔던 Q-value estimate에다가 이것을 곱해주는 거죠. 알파가 비록 작은 값이긴 하지만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올드 에피소드를 익스포넨셜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아주 오래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 영향력이 감소가 되겠죠. 이것도 실제로 강화학습에서 아주 좋은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는 몬테카를로의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